키엘리니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리버풀의 빡빡한 수비와 중앙을 장악한 채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압박하면서 손흥민은 평소와 달리 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의 부진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졌고 그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했던 토트넘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돌파와 정확한 패스를 차단했고 손흥민은 종종 고립되어 보이며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가 왜 이날 경기에서는 그러지 못했는지 많은 팬과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비교하며 실력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기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손흥민이 이날 부진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 전략, 상대 전술, 개인 컨디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불안한 선택은 토트넘의 전략적 약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에 대한 팬들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시즌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명백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의 성적과 팀 상태를 둘러싼 비판에 직면하여 전략을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의 위치와 역할 변화는 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략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의 공격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적 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의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영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략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감독의 선수 운용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유망주들과 세계 수준의 선수인 손흥민이 같은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리그의 강도와 경쟁력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패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토트넘의 전술과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구단이 더 경험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현재의 전술을 개선하여 손흥민 같은 키플레이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망주들에게는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의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의 패배는 그저 점수 차이 이상의 문제를 드러내며 팀 내의 기술적, 전술적 문제를 깊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 수준의 선수가 덜 경험 있는 기본기가 부족한 동료들과 함께 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리버풀의 전설이자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제이미 캐러거의 말처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하려면 모든 선수가 기본적인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경우 기본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술적 미숙함을 넘어선 문제로 경기의 흐름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전략을 둘러싼 논쟁은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를 비교하며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살라가 토트넘의 현재 팀 구성에서 뛰게 된다면 과연 그가 손흥민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팀의 문제가 단순히 한두 선수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조직력과 전략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후반 54분경 손흥민이 처했던 상황은 현재 토트넘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 같은 세계 정상급 공격수가 기본기가 부족한 18세 유망주들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에 격분하며 이는 빅리그에서 있을 수 없는 모욕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팬들의 반발은 후반전 손흥민이 전진하지 못한 장면에서 더욱 커졌다. 당시 18세 유망주 나치 그레이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시도했으나 공이 바운드되며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공을 가슴으로 컨트롤하느라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리버풀의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빠르게 수비 커버를 들어왔다. 손흥민이 돌파할 공간은 이미 봉쇄된 상황이었다. 이어 손흥민은 유망주 베리 발렌티노에게 다시 패스를 시도했으나 상대 수비진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한 상태였다. 심지어 발렌티노가 준 패스마저 정확하지 않아 공격이 무산되었고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빠르게 라인을 정비하면서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문가들의 분석, 감독과 유망주의 책임. 1. 패스의 기본기 부족. 전문가들은 패스는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나치 그레이와 베리 발렌티노의 플레이가 빅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정상급의 손흥민이 상대를 무너뜨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유망주들의 미숙한 플레이가 오히려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 포스테코글루의 선수 기용 문제.
팬들과 전문가들은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부상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 는 감독의 발언은 이미 이적 시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에 더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 선수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유망주들에게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3. 손흥민의 고립된 위치. 손흥민은 본래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부정확한 패스와 동료들의 낮은 수준의 전술 이해도는 그의 강점을 무력화시켰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서나 측면에서 고립된 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팬들의 반응, 참을 수 없는 현실. 팬들은 이러한 장면을 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표현하며 기본기가 부족한 유망주들과 손흥민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를 같은 선발 명단에 넣는 것은 팀의 철학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팬들은 18세 유망주들에게 손흥민의 커리어를 망치는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감독과 클럽 운영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토트넘의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다. 팀 수준과 동료들의 한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토트넘의 문제는 손흥민 개인의 부진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동료 선수들의 낮은 수준과 감독의 전략 부재였다. 손흥민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비교하며 손흥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경기를 관전한 전문가들과 일부 팬들은 문제의 본질이 손흥민을 지원하지 못하는 동료들과 비효율적인 팀 운영에 있음을 지적했다. 65분의 장면, 포로에 실패한 크로스. 후반 65분, 손흥민은 오른쪽에서 빠르게 쇄도하며 득점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페드로 포로가 올린 크로스는 상대 수비에 막혀 그대로 라인 아웃되었다. 이 장면은 토트넘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이자 리버풀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제이미 캐러건은 과거 한 방송에서 상대 수비에 맞고 터치 아웃되는 크로스는 3류 선수들이나 하는 플레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날 경기에서 포로의 크로스는 캐러거의 평가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토트넘의 조직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살라와 손흥민의 비교, 동료 환경의 차이. 팬들과 전문가들은 살라와 손흥민의 공격 스탯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살라는 리버풀에서 수준 높은 동료들의 지원을 받으며 활약하고 있는 반면 손흥민은 어린 유망주들과 기본기가 부족한 동료들과 함께 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패스나 크로스가 연결되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팬들은 살라를 토트넘으로 데려온다면 과연 손흥민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반문을 던지며 문제의 본질이 개인이 아닌 팀의 구조적 한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 손흥민을 낭비하는 시스템. 살라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완벽한 공격력은 그의 실력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토트넘의 운영 방식이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러한 수준 이하의 동료들과 뛰고 있다는 사실이 리그 B클럽으로서의 토트넘의 위상을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책임. 이번 경기는 단순히 선수들의 개별적 실력 문제가 아니라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팀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졌다. 부상자를 핑계로 기본기가 부족한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우는 선택. 즉시 전력감을 확보하지 못한 여름 이적 시장의 실패. 손흥민 같은 세계적 선수를 지원할 수 없는 전술적 구조. 이 모든 요소는 현재 토트넘이 리그 중하위권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토트넘이 진정한 B클럽으로 도약하려면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히 부상자와 스쿼드의 깊이 부족이 아니라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전술 체계와 팀 운영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손흥민은 공간 활용, 양발 슈팅, 그리고 결정력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지원할 동료 선수들의 기본기 부족과 경기 운영 능력의 한계는 손흥민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이번 리버풀전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현재 팀의 구조적 결함을 명확히 드러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고립된 채 뛰며 적절한 패스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단순한 개인 부진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역량 부족과 잘못된 스쿼드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유망주들과의 조합은 그들에게는 성장의 기회일 수 있으나 손흥민과 같은 정상급 선수에게는 불필요한 체력 낭비와 커리어의 퇴보를 의미한다. 토트넘은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즉각적인 전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 우선적으로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미드필더와 양측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수비 라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수 영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재정비하고 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손흥민을 단순히 팀의 에이스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 구단의 핵심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징적 존재다. 그를 지원하지 못하는 팀 운영은 장기적으로 토트넘의 경쟁력과 명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토트넘의 미래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리버풀전의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교훈을 준다. 손흥민이 세계 정상급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낭비하는 팀 체계는 변해야 한다. 토트넘은 더 이상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희생시키는 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적절한 보강을 통해 손흥민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토트넘의 현재를 바꾸고 더 나아가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